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트렌드 학습설 게이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사회복지사 100만 시대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안내를 해주지 취업이 정말 될까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정말 여러 자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요새 또 유튜버들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제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제 사견을 빼고 취업이 가능할까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좀 내용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이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자격증 단 한 군데서만 발급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격증 제도화가 된 지는 1970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따라서 은퇴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자, 자격증은 사실은 1급, 2급, 상급으로 나뉩니다. 상급은 이미 역사 속으로 없어졌고요. 요새는 다 이제 2급부터 취득을 해야 돼요. 2급을 취득한 후에 1급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어요. 요새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1급 시험 응시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나오는데 신청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16개 지방협회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요. 여길로 신청하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수여가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통계는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수입니다. 제가 100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은 이제 110만을 넘어섰어요. 110만을 넘어섰고 이 110만이라는 수치는 1970년도 자격 제도화가 시작된 이후부터의 누적입니다. 많긴 많은데 이제 과연 이게 진짜 많은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이제 살펴봅시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수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건수입니다. 자, 제가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총 자격증 취득자 수는 110만입니다. 자, 110만이고요. 1급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 15만 명 좀 넘고 2급은 무려 93만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무조건 2급부터 취득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중복이 돼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110만보다는 실제로 자격증 소지자는 더 많이 적을 거예요. 그래도 많긴 하죠. 다음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 보통은 이제 일반 대학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정규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는 학점은행제인데요. 역시 19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49%가 일반 대학에서 취득한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요새 많은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죠. 왜냐하면 실습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정규 교육 과정에도 보면은 사이버 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도 많이 취득을 하는데 아무튼 통계가 이렇다는 거고요. 이 통계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사회복지사 결국은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아쉬운 점은 취업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치들을 통해서 제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이 합당한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겠는데, 자,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우선은 취업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곳들. 우선은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렇게 대표적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용시설이라고 하면은
보통 낮 시간에 운영되는 곳, 생활시설은 24시간. 보통 이런 곳들이에요. 자, 모금 분야라고 하면 무슨 재단, 사회복지재단 이런 곳들이고, 자, 학교에도 간간히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명칭을 아래 제가 일부 가져왔는데, 이런 곳들이 모두 사회복지기관이고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 두 가지도 자격증이에요. 근데 우선 1급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어요.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는데 무려 전국에 약 5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취업처에 대한 분류 좀 이해가 되셨죠?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취업자 수에 대해 유출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복지시설 수입니다. 무려 25,599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25,599개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사가 되려면은 실습을 해야 돼요. 그럼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작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주거든요. 허가를 내줘요. 자, 이 중에서 요 정도만 실습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이 25,599개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공무원 수입니다.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아쉽게도 2018년도까지밖에 없어요. 2018년도까지는 47,610명.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자, 복지기관마다 최소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4에서 5명은 근무를 하실 거예요. 좀 큰 기관은 훨씬 많을 거고, 좀 작은 기관은 정말 뭐 한두 명만 근무하시는 곳들도 있겠죠? 자, 4에서 5명은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략 10만에서 뭐 13만 정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10,000명 정도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까지 합하면 대략 17만 정도가 이제 취업자,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수긍이 되시나요? 수긍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정말 객관적으로 내려본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하다입니다. 제가 나름의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17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죠. 자, 그러면 한 명당, 사회복지사 한 명당 맡고 있는 국민의 수 대충 나올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낮다고 생각해요. 17만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자체가 복지를 좀 키우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수긍할 내용일 거예요. 두 번째 결론은 이제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취업자 수고 현재 취득자 누적이지만 110만입니다. 사실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어떤 소명을 갖고 일을 하시려면 평생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희생정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공부한다는 마음을 갖고 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끄셔도 돼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저희 교육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고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제 학점랭제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실습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과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영상 보이시죠? 이거 누르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취득자 수 그리고 취업자 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